15주 1차시 모래놀이 치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래놀이의 발달 과정은 모래상자 기법에 대한 부분으로 설명될 수 있는데요. 1929년에 소아정신과 의학자인 영국의 마가렛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고, 모래상자 기법은 얕은 상자 안을 파란색으로 칠하고 적거나 마른 모래를 채워 작은 소품들을 사용하는 치료에 대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발이라고 해요. 놀이가 아동에게 자연스러운 것이어서 아동에게 치료적으로 다가가는 방법이라고 믿었고, 놀이가 아동과 치료사 간의 의사소통하게 하는 언어적 역할을 한다고 보았습니다. 로엔필드는 플로우 게임이라는 책에서 영감을 얻었다고 해요. 웰은 자신의 두 아들과 널판에 집, 사람, 군인, 배, 기차, 동물을 놓아 가면서 놀이방에서 마루에서 환상의 세계를 만들어 며칠씩 계속 놀이한 것을 책에 기록하였다고 합니다. 로엔필드는 아동이 이런 작은 소품들로 언어 이전의 깊은 사고와 감정을 표현할 수 있음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자신의 병원을 옮기면서 이전까지는 바닥에서 소품을 사용했으나 내담자에게 2개의 상자를 제공하였고, 한 상자에서는 모래를 담고 다른 상자에서는 물을 담았다고 해요. 아동들은 아주 창의적으로 소품, 모래와 물을 사용해 놀이를 했고, 로엔필드는 이를 세계 기법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세계라는 말은 아동과 모래로 만든 것을 이야기하며 아동에게서 나온 말이어서 기법이 아동에 의해 만들어지고 이름도 아동에 의해 붙여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스위스의 정은 이제 그 학생이고 동료였던 정학파 정신의학자 칼프 램필드의 영향을 받았는데요. 이제 한 국제학회에서 세계 기법을 사용한 사례를 발표하면서 13년이 지나고 나서 로엔필드와 함께 일하고 또 정도 일을 독려하면서 개인적인 상처를 자신의 상상으로 치유했는데, 쥐리 호숫가에서 작은 물고기를 가지고 자신만의 상상의 세계를 펼치면서 치유를 했다고 해요. 1920년 후반과 1930년대에 정학파 아동 치료는 런던에서 크게 부흥을 했고, 그 후로 1년간 로렌필드가 연구를 하고 스위스로 돌아오면서 정학파의 접근과 이전의 연구를 접목시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칼프는 인간에게서 전체성과 치유로 향하려는 기본적인 욕구가 있는데, 정의 기본적인 가정에서 출발하게 되고, 칼프는 성인과 아동 내담자를 판단 없이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자유로운 공간을 허락하고, 모래상자가 자유롭고 보호된 공간으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모래상자가 무의식적 언어 이전의 수준과 접촉하고 표현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이를 통해 에너지가 재활성화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역사적으로 여러 학자들이 모래놀이를 아동과 성인의 정신건강 진단 도구로 사용하려고 했지만, 현재 모래놀이는 진단 도구보다는 자기를 표현하고 치유하며 의사소통하는 치료 도구로 사용하게 됩니다. 많은 심리치료사는 정학파 분석가들을 내담자로 치료하는데, 모래놀이를 사용하고 자발적이고 즉각적이며 비언어적인 이 기법은 모래와 손을 통해서 신체적으로 교류하고 내담자의 내적인 갈등과 투쟁을 상징으로 시각과 구체함의 치료가 이루어진다고 해요. 모래놀이라는 의미는 모래놀이를 통해서 깊은 정신을 향해 가게 하는 길로 의식과 무의식 간의 다리를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하루는 모래놀이 치료와 정이 말하는 개성과 깨달음의 과정이 펼쳐지는 것으로 보았는데요. 무의식의 중심인 자기는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심리적인 발달 과정을 이끌어가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고 합니다. 치료 상황이 자유로운 공간이 되어 치료자는 내담자를 완전히 수용하고 인간으로서 치료자는 내담자처럼 치료 공간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의 일부가 됩니다. 그래서 내담자는 비참함이나 행복함 속에 혼자 있지 않고 자신이 표현하는 모든 것에서 자유롭고 보호된 느낌을 갖게 됩니다. 치료자와 내담자 사이에 정신 발달의 처음 단계인 모자 일체성이 생겨서 내담자는 지적이고 영적인 관점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할 내적인 자유를 갖게 됩니다. 모래놀이는 정신의 깊은 곳에 닿는 체험으로 신비로운 과정이고 모래놀이 치료가 효과가 있는 이유 중 하나는 내담자가 자신의 경험을 추상적으로 토의하는 것이 아니라 모래 상자에 자신의 내면 세계를 표현하면서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자신의 정신 세계를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내담자 정신의 이미지가 모래에 나타나고 이것은 치료자와 내담자에 의해 소중히 여겨집니다. 모래놀이 치료에서 많은 상징들이 표현되는데 상징이 아직 모르는 것, 무의식을 가장 잘 형성하는 것으로 봅니다. 상징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기 때문에 상징 주변에는 신비로운 분위기가 있습니다. 정에 의하면 상징은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정서를 계속해서 도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래놀이 치료에서 펼쳐지는 상징 작업이 아주 활기를 띠고 강하게 우리를 사로잡고 있기도 합니다. 이성적으로 상징을 설명하려 할 때 상징의 강도와 풍부함은 사라지고 예를 들어 겁탈당한 소녀가 자신의 상황을 나약함과 공격받았다는 말보다는 위협적인 짐승에 둘러싸인 한마디 외로운 사슴으로 표현한다는 것이 더 강력한 이미지를 준다고 합니다. 모래놀이 치료는 비언어적이고 비이성적인 형태의 치료법으로 정신의 깊은 언어 이전의 수준에 다다르게 해주는데요. 모래는 치유의 성질을 지니고 있습니다. 내담자는 모래에서 좋은 것을 흡수하고 모래는 내담자의 나쁜 것을 흡수합니다. 무의식적인 문제가 모래상자로 나오고 갈등이 내적인 세계에서 외적인 세계로 이동되어 모래상자에서 이를 시각적으로 볼 수 있게 합니다. 모래놀이 치료자들은 미숙한 해석을 경계하고 치료는 이미지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이미지는 내담자 앞에 구체적으로 펼쳐집니다. 우리가 무의식의 산물을 이성으로 이해하려고 할 때 이를 더 이상 살아있지 않는 무미건조한 것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때때로 이성적인 이해는 이미지를 없애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정신을 진정으로 체험할 수 없습니다. 정신적인 현상을 이성적으로 이해하려는 자아의 유혹은 치료 과정을 더 어렵게 만듭니다. 무의식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것은 의식이 주목합니다. 우리가 우리 생활에서 정서, 이미지와 경험에 주목할 때 우리는 정신의 메시지를 더 정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모래 상자를 만들 때 그 자리에 해석하지 않고 해석은 자아가 어느 정도 안정될 때까지 미루어집니다. 모래놀이는 치유를 가능하게 하는 창조적인 태행을 격려하게 됩니다. 여기서 태행은 반드시 낮은 단계로 태화함을 의미하지 않고 근원으로서의 회귀를 말합니다. 모래놀이 치료는 손상된 어머니의 이미지를 치료해주는 부활시키기와 같은 자궁의 상황을 제공하는데요. 이러한 상황을 자기 셀프에 나오고 활성화되는 것을 가능하게 해 상처 입은 자아가 치유되고 심리적으로 새로운 내면이 되게 한다고 합니다. 모래놀이 치료 동안 치료자는 내담자의 자기가 자신을 스스로 치유하도록 돕습니다.
정신의 자율적인 치유 능력을 믿으며 치료자는 공감해주고 보통의 침묵과 경외로 내담자의 치료 여행을 동행합니다. 결국 모래놀이 치료에서는 말, 언어보다는 이미지가 치료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카프의 정신발달에 대한 이론은 의식은 자각을 통해 정신발달의 맨 처음 과정으로 되돌아간다고 보았는데요. 이것은 내적인 변화와 함께 오래되고 낡은 자아는 죽고 자아가 자기와 긴밀한 의식적인 관계를 가져 다시 태어난다고 합니다. 이것이 인격으로 충분히 통합되려면 새로운 자각은 일련의 정신발달 과정을 거쳐야 하고 정신발달 과정은 세 차원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내담자 정신의 초기 발달, 내담자의 내적인 상처와 저지가 치유, 전 생애를 통해서 의식적인 자각이 새롭게 펼쳐지게 됩니다. 카프는 세 단계의 정신발달 과정을 상정하게 하는데요. 정신발달의 첫째 단계의 카프는 모자 일체성 단계로 봅니다. 이는 태어난 후 신비로운 참여로 영아는 아직 자기나 타인에 대한 감각이 없고 영아와 어머니는 각자의 무의식을 이해하게 됩니다. 초기의 모자 관계가 앞으로 모든 형태의 관계의 질을 결정하고 이 중요한 기본적인 관계의 시기에 어머니를 상실하면 영아는 세계와의 관계를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보존되고 성장하고 발달하는 데 손상을 입게 됩니다. 먹이고 돌보는 주제는 정신발달의 모자 일체성 단계입니다. 모래상자에서 먹이고 먹는 상이 표현되면 정신의 초기 단계가 돌봐지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카프는 정처럼 자기가 태어날 때부터 정신발달 과정을 이끈다고 봅니다. 인간은 전체성을 가지고 태어난 것이고 이 전체성이 한동안 어머니의 자기 안에 있고 영아는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이 육신의 어머니로부터 채워질 때 이런 어머니의 사랑을 통해 무조건적인 안정과 안정감을 경험하게 되는데 카프는 이를 모자 일체성이라고 불렀다고 해요. 자기가 태어날 때부터 있지만 이것이 긍정적인 쪽으로 발달하려면 어머니나 어머니의 대리인과 아동이 정서와 신체적으로 친밀해야 합니다. 생애 첫 1년 동안 아이의 자기는 어머니 안에서 공생하고 있어 어머니와 아이의 애착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1살 때쯤 되면 영아의 어머니 정신은 어머니에게서 분리되는데요. 이를 카프는 모아의 관계라고 명명했다고 합니다. 이 시기에 영아의 각 외부 세계를 향하고 탐색하고 배우기 시작하고 1살쯤 되면 영아의 자기 셀프는 어머니의 자기 셀프와 분리됩니다. 영아는 돌봐주는 어머니와의 관계 속에서 더 많은 안정감을 가지고 신뢰를 쌓게 하고 1세에서 4세 사이에 모자 일체성이 흐트러지면 어머니의 자기로부터 셀프로부터 아기의 자기 셀프가 정상적이고 적절하게 분리되는 것이 방해받습니다. 이로 인해 자아가 상처받고 의존적이며 궁핍해집니다. 이때 손상된 자아는 평생 지속될 수 있고요. 세 번째 단계에서는 적절한 사랑과 안정된 상황에서 3살쯤 되면 영아의 정신은 어머니와의 전체성 경험으로 정신이 점화됩니다. 이때 자기 셀프가 출현하게 된다고 봅니다. 새롭게 나온 정신이 정신의 중심으로 오게 되고 2세 후반에서 3세 초반에 자기의 중심이 유아의 무의식 속에 자리를 잡게 됩니다. 이런 전체성을 상징적으로 스스로 표현하고 이 시기의 아동은 놀이, 그림과 말을 통해 전체성을 상징으로 드러냅니다. 이런 상징은 그리스도, 마리아, 부다와 같은 신적인 모습을 지닌 소품 등으로 표현되기도 하고 원이나 네모 같은 도형이나 수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심리치료는 자아가 건강하게 되어 현실적으로 적용되어
적응적이 되는 것인데 자기의 출현 후 이것이 가능합니다. 자기는 꿈이나 모래상자에 의해 나타나고 이런 자기의 출현이 인격을 확고하게 발달시킵니다. 나약하고 신경증적인 자아를 지닌 경우는 상징을 통해 자기가 출현하지 못합니다. 이는 어려서 필요한 어머니의 보호가 없었거나 자기의 출현이 전쟁, 병 환경에 의해 결여로 심각하게 방해받기 때문입니다. 심리치료의 목표는 아동의 자기에게 출현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치료자는 전이를 통해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고 자기와 자아 관계가 안정적이 되도록 합니다. 자유롭고 보호된 공간에서 자기가 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심리치료 관계에는 가능한 부분입니다. 결여된 모자 일체성의 회복에서 카프는 3단계의 자아 발달 단계를 상정하는데요. 유아는 어머니와 분리되고 자기가 출현한 후 이제 자아를 발달시키기 시작합니다. 카프는 정신이 의식의 첫 번째 단계를 조직화하려고 사용한 상징의 형태가 동물과 식물들이어서 이를 동물과 식물의 단계라고 명명합니다. 이 시기에는 모래상자에 다양한 동물과 식물들이 출현하고 카프는 자아 발달의 두 번째 단계를 전쟁의 단계라고 명명합니다. 모래상자에서는 두 편으로 나누어 싸우는 모습을 보이고 자아는 무의식의 모성 에너지에서 분리되어 자율적인 정신으로 자랍니다. 자아는 스스로를 남성의 의식 에너지로 생각합니다. 카프는 자아의 마지막 발달 단계를 공동체로서의 적응이라고 명명하는데요. 이때는 새로운 의식이 일상의 생활에 있게 됩니다. 모래상자에는 가정생활 모습, 스포츠하는 모습 등 일상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모래놀이 치료의 목표는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자유롭고 보호된 공간을 제공하여 내담자 스스로 자신의 자기를 만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기와의 만남을 통해 내면의 상처가 치유되어 내담자의 자아는 균형이 있는 전체성을 향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지요. 치료자의 역할을 살펴보면 모래놀이 치료 상황에서 모래는 무의식 세계로의 문을 열어줍니다. 살아있는 상징이 개인과 집단 무의식을 건드릴 때 치료는 내담자의 무의식 수준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즉 의식과 무의식 사이에 좀 더 조화로운 관계가 발달함에 따라서 자아가 재구성되고 강화됩니다. 현실 생활에서 보다 적응적이 되고 치료자는 내담자에게 자유롭고 보호된 공간을 제공하고 내담자의 자기 치유력을 믿으며 내담자에 대한 판단 없이 내담자의 내면의 여행을 동참합니다. 물론 다른 상담 기법처럼 이런 여행길에 어린 자녀를 돌보는 어머니 같은 공간과 지지가 있어야 하지만 치료자는 내담자의 자기 전체성을 향하려는 능력에 대한 신뢰를 굳게 가져야 합니다. 치료자는 모래놀이에서 펼쳐지는 세계를 조용히 지켜보기도 하지만 진행되는 모래 작업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방해하지 않도록 내담자 쪽 가까이에 앉아 모래놀이를 진행 과정을 기록하고 내담자에게 상자에 대한 해석이나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치료자는 내담자를 담을 수 있는 신체적이고 심리적인 그릇, 용기의 기능을 하며 자유롭고 보호된 공간을 만듭니다. 그래서 내담자는 편안히 자신을 탐색하고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어야 하는 상황에서 보호를 받아야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치료의 실제를 살펴볼게요. 모래놀이 치료에 실시하는 방법은 모래치료 시계에 다 들어오는 사이즈가 75 곱하기 55 곱하기 7cm라고 해요. 그 크기의 상자 안에 반죽 모래를 채운 모래 상자에서 이루어지고요. 상자의 일정한 크기는 내담자의 상상의 한계를 주어 조절하고 보호하는 요소가 됩니다. 모래는 다양한 색이나 모래의 굵기를 달리하기도 하지만 상황을 단순하게 하려고 갈색 모래와 젖은 갈색 모래만을 제공합니다.
방수 처리된 상자 안은 파란색을 칠해 모래를 치우면 파란 물, 바다, 강, 호수 등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모래로 형상을 만들기 위해 물이 사용될 수 있고요. 모래 상자를 꾸미는 데 사용될 소품과 물건들은 오픈장에 정리합니다. 제공해야 할 소품은 특별한 제약이 없고 가금류, 공룡, 뱀 등의 여러 가지 동물, 물고기, 새, 조가비 등 발달 생물류, 자동차, 기차, 배, 비행기 등 탈 것, 다리, 빌딩, 가구, 교회, 절 등의 건물, 나무와 꽃 등의 생물, 남녀노소 다양한 직업과 인종의 인물상 등이 있습니다. 모래놀이 치료를 할 때 치료자는 내담자에게 특별한 지시는 하지 않습니다. 내담자는 본인이 원하든 무엇이든 모래 상자에 만들도록 격려를 받는데요. 내담자는 자유롭게 자신의 공상을 표현하고 자신의 내적인 세계를 3차원으로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치료자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내담자의 행동과 반응을 관찰하게 되고 내담자는 말을 할 수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때때로 모래상자의 어떤 소품이 개인적인 기억을 불러일으켜 내담자로 하여금 이야기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 내담자는 자유자재로 모래상자에 놓은 소품의 위치를 바꿀 수도 있고 놓았던 상을 치울 수도 있고 단순히 소품으로 뭔가를 만드는 것으로 혹은 모래를 만지는 것만으로도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굉장히 긴장한 내담자는 편안해지고 지나치게 활동적이고 과민한 내담자는 조용해집니다. 구체적이고 3차원의 실제 소품들을 만지고 만드는 것이 이런 효과를 가져다 줍니다. 치료자는 가능한 말을 적게 하고 공감해주며 관찰하고 들으며 참여합니다. 치료자가 치료 후 이후에 내담자 앞에서 소품을 치우는 것은 내담자와 그의 내적인 자기 셀프, 내담자와의 치료자와의 무언가의 관계 그리고 완성품을 깨는 것일 수 있습니다. 치료가 끝날 때까지 모래 상자에 대한 해석을 내담자에게 하지 않습니다. 이런 일련의 것들에 대해 치료자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해요. 모래 상자에 대한 해석을 살펴보면 모래 상자 해석에 대한 잭슨의 7가지 제의에 따르면 모래 상자를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 모래 상자에 대한 정서적인 반응입니다. 모래 상자가 어떻게 보이는지와 치료자는 어떤 느낌이 드는지를 살피고 치료자가 그 풍경 속의 작은 소품이라고 상상해 보며 자신이 그 전체 상의 일부가 되는 것이 어떻게 보이는지를 살피는 것이라고 해요. 둘째는 모래상자의 이미지에 의해 어떤 신체적인 감각이 생기는지와 이미지에 대한 반응으로 어떤 신체 언어가 경험되는지를 살피는 것입니다. 마르거나 젖은 모래 선택을 하는 것은 내담자가 마른 모래를 선택했는가 젖은 모래를 선택했는가 이것이 시간에 걸쳐 바뀐다고 해요. 촉각적인 개입의 정도는 내담자가 주저하듯이 아니면 열광적으로 모래를 만지는지 내담자가 모래를 직접적으로 만지는지 물건으로 간접적으로 만지는지 손에 모래가 닿을 때 내담자는 얼마나 편안해하는가 이런 것이 시간에 걸쳐 바뀌었는지 또 모래로 조각하고 형상을 만들었는지 내담자는 어느 정도 모래로 조각을 하거나 형상을 만드는지 내담자는 모래를 채질하고 산더미처럼 쌓고 부드럽게 만지고 형상을 만들고 파고 터널을 만들었는지를 묻습니다. 모래 상자에 어떤 형태가 두드러지는지 소품을 치우면 처음에는 관심을 끌지 못한 두드러진 어떤 형태나 이미지가 있습니다. 소품을 선택할 때 내담자의 소품을 사용하는지 그렇다면 얼마나 많이 그리고 어떤 종류의 것인지 또 소품들이 개인적으로 어떤 관련이 있는지 또 소품의 위치와 소품들 간의 관련성은 소품들이
어떤 관련이 있고 흩어져 있는지, 위치가 붙어 있는지, 엉망인지, 이미지가 일어나는 동안의 정서는 어땠는지, 언어 표현은 모래상자를 만드는 동안 안에 설명, 함께 나누는지, 모래상자에 어떤 관련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해석들로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